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밤 형님들의 가슴에 무거운 돌 하나를 얹을지도 모르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열어버린 한 50대 부부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가면을 쓴 신사라고만 밝혀달라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썰라디오님, 저는 올해 58, 이름만 대면 다들 알만한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아내와는 25세 만나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아들은 장성에서 독립했고, 이제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는 아내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형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 나이쯤 되면 부부라는 게 뭡니까? 사랑, 열정, 그런 건 20년 전에 이미 다 타버린 채와 같습니다. 아내는 그저 가족입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경조사를 함께 다니는 평생의 동지이자 가장 편한 룸메이트. 권태기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골프와 문화센터에 빠져 바빴고, 저는 저대로 퇴근 후 서재에서 위스키나 홀짝이는 게 낙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없었고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작년 봄 아내가 골프 모임에서 새로운 부부를 사귀었다며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 대표 부부라고 했습니다. 저와 동갑인 이 대표는 얼마 전 해외에서 큰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 아내보다 대여섯 살은 젊어 보였는데, 뭐랄까, 관리를 잘 받은 팽팽함이 아니라 사람을 빨아들이는 묘한 매력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서로를 자기야라고 불렀고, 남들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서로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그들의 자유분방함을 부러워했습니다. 여보, 저 부부는 저 나이에도 꼭 연애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저 보기 좋네 하고 말았지만, 솔직히 제 아내가 아닌 이 대표의 아내에게 시선이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네 사람이서 자주 만났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골프를 치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 대표 부부는 인생은 짧다,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부가 잊고 살았던 자극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저희 부부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끼리 아주 특별한 와인 파티를 하자고요. 아내는 신이 나서 따라 나섰고, 저도 왠지 모를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별장은 호화로웠습니다. 높은 천장, 벽난로, 그리고 수백 병의 와인이 진열된 지하셀러. 그날 밤 우리는 아주 독한 와인을 마셨습니다. 재즈 음악이 낮게 깔리고 네 사람의 분위기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춤을 추자고 했고, 그의 아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제 허벅지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사장님, 요즘 힘드신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 여자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제 심장이 30년 만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대표가 웃으며 열쇠 꾸러미네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우리 아주 재밌는 게임 한번 할까요? 제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무슨 게임인데요? 부부끼리 너무 오래 살면 지겹잖아요. 서로에게 작은 휴가를 선물하는 겁니다. 이 열쇠, 방 열쇠입니다. 하나씩 뽑는 겁니다.
누가 누구의 파트너가 될지는 운명에 맡기는 거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서방, 지금 제정신인가? 이게 무슨, 에이, 박 사장님. 이게 바로 스와핑이라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아주 고상한 사교 활동이에요. 서로 교환을 통해 권태기를 극복하고 다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아주 고급 게임이죠.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뺨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딱 한 번인데 어때요?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이 금지된 유혹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끌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 하나를 쥐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의 방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향수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들어간 방문 역시 닫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네 사람 모두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장을 나오는 길, 차 안에서 저와 아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 너머로 어젯밤의 그 짜릿한 자극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썰라디오님, 그것은 꿈이 아니라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볼 때마다 당신도 그 여자랑 그랬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몸에 손을 댈 때마다 그 별장에서 이 대표, 놈이 제 아내를 안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놈의 손이 제 아내의 어디를 만졌을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극이 아니라 더럽고 불결한 혐오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러워진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대표 부부는 그 일 이후 다시 해외로 떠났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지옥이라는 불씨만 던져놓고 사라졌습니다. 썰라디오님, 권태기요? 차라리 그 권태롭던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그 짜릿한 휴가 한 번에 저와 아내는 지난 30년의 신뢰를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 삽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점잖은 대표 내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화려한 집이 사실은 서로를 경멸하는 두 죄수가 갇혀 사는 감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절대 열지 말아야 할 눈은 애초에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서로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그날 별장에서 돌아온 후 아내와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한 집에 사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몸에 닿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으면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으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짜릿한 휴가의 대가는 30년 부부 관계의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대표 부부를 증오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지옥을 선물하고 사라져 버린 그들을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었고
아내의 골프 모임에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서로를 미워하며 남은 인생을 살다 죽는 것이 우리의 형벌인가 보다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로 발신인 불명의 작은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서류 봉투도 아닌 갈색의 두툼한 소포였습니다. 안에는 아무런 편지 없이 검은색 USB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서부터 불길함을 전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은 하나였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선물이라는 이름의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갔던 그 방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표놈이 제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벽난로 위 아주 교묘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 아내는 그 짐승 같은 놈에게, 저는 차마 제 아내의 그 모습을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이 마우스를 덮쳤고 저는 그대로 책상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사장님. 이 대표였습니다. 그놈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여유로웠습니다. 너, 이 개자식. 흥분하지 마시죠. 영상은 마음에 드십니까? 사모님 아주 열정적이시던데요. 원하는 게 뭐야? 역시 사업가는 말이 빨라서 좋습니다. 사장님이 그날 제 아내와 얼마나 즐거우셨는지 그 영상도 물론 있습니다. 두 분 아드님 있으시죠? 아드님이 이 두 영상을 보면 참 재밌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장님 회사 주주총회에서 틀어드려도 좋고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야. 10억. 그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아,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요. 100억입니다, 사장님. 100억. 제 전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사장님, 고상한 사교 활동, 스와핑, 그런 것에 머무을 정도로 지루하고 멍청한 부자들 상대로 저희 부부 이 사업 꽤 오래 했습니다. 사장님 내외가 저희 마지막 고객입니다. 200억 받고 저희는 깨끗하게 은퇴할 겁니다. 일주일 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영상이 켜진 노트북 앞에서 1시간을 넘게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제 모든 것이 그 하룻밤의 광란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아내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로 바닥에 주저앉아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호기심에 가득 차 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대표 놈의 아내, 그 여자의 속삭임에 이미 홀려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애초에 우리 부부를 사냥감으로 정하고 접근했던 겁니다. 100억이래. 일주일 안에 안 주면 아들한테, 그리고 회사에 뿌린대.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바닥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썰라디오님,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저희 30년 명의 아들의 인생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비자금을 끌어모으고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그 놈들이 말한 해외 계좌로 100억 원을 보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고 1시간 뒤 메일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덕분에 은퇴가 편안하겠네요. 아, 그리고 이건 선물입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대표의 아내와 함께 있던 그 방의 영상이었습니다. 원본은 깨끗이 삭제해드렸으니 두 분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가끔 권태기 오실 때마다 보시면 좋을 겁니다. 저는 그 메일을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썰라디오님, 그 일이 있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아내는 여전히 그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 삽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가 훌륭한 아버지인 줄 압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저를 존경하는 대표님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압니다. 우리의 30년 신뢰는 그 100억 원과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아니, 그 돈보다 더 끔찍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 영상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그 영상이 떠오릅니다. 제 눈에는 그놈 밑에서 울부짖던 아내의 모습이 보이고 아내의 눈에는 그년의 몸을 탐하던 제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가면을 쓴 신사, 그 가면이 이제는 제 얼굴에 들러붙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100억 원을 주고 서로에 대한 영원한 경멸을 샀습니다. 한 번 열린 지옥문은 결코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잘못된 호기심, 한 번의 일탈이 가져온 파멸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오늘 밤 이 사연을 들으신 형님들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썰라디오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십시오.